월요일 정치권 소식입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첫 번째 소식 바로 들어가 볼 텐데 검찰 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검사의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 여권이 밀어붙이고 있는데 국민통합위원장인 이석연 위원장이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까? 네, 뭐 외견적으로 보면은 보안 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여당의 행보에 반대하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네. 근데 속사정을 보면 이석연 또 국민통합위원장만 지금 뭐 반대 의견을 표시하는 건 아니고요. 네. 당장 이재명 대통령이 뭐 1주년 기자회견 때 취임 1주년 때 보완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문을 한 상태입니다. 또 장중기 사건으로 인해서 여론도 보완책이 필요하다라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보완책은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개정안이 발의는 되긴 했는데 네. 현재 상황을 보면은 전당대회를 치르는 와중에 처리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전당대회 이후로 처리가 미뤄지는 수순으로 보이는데 뭐 이런 상황에서 보완책 또는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가 하나씩 힘을 싣고 있다. 뭐 네. 이런 모양새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여당이 추진하고 밀어붙이는 이런 법안들이나 정책들이 청와대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친 사례들이 이제 종종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우려하는 시선인 것도 같은데 논란의 핵심 쟁점은 뭡니까? 뭐 이번 장중기 사태로 드러났지만 일단은 뭐 검찰 개혁의 핵심은 이거 아닙니까? 네.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한다. 네. 검찰의 수사권을 이제 없애겠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장중기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거 공소청에서 예외적으로 경찰의 수사가 엉망이거나 묻어버리면 어떡하냐. 그러니 예외적으로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예외적으로 주면은 다시 수사권을 갖게 된다. 아니다. 그래도 예외는 필요하다. 이게 핵심인데요. 다른 방식으로 경찰 수사권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면 뭐 좋겠다라는 목소리도 있고 하지만 공소청이 그래도 보안 수사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도 있고 그래서 보안 수사권을 얼마만큼 공소청에 줄 건지 이게 핵심입니다. 아예 안 줄 건지 다른 방식으로 보완할 건지 요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22대 원구성 협상은 계속해서 삐걱대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결국에는 법제사법위원장 여기 불만을 표출하고 의원총회를 갔는데 어떻게 보이십니까? 강경 대응을 이어가겠습니까? 네, 뭐 당장은 복귀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일단 큰 틀에서 보면 법사위가 핵심 아니겠습니까? 또 법사위 내부적으로 보더라도 보안수사권 폐지 개정안 또는 조작기소 특검법 요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 협상파의 목소리가 좀 힘이 실릴 상황이에요. 지금은 강경파, 특히나 뭐 당대표가 장외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한 달 또는 두 달 또 요 정도는 좀 어느 정도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소식. 안철수 의원이 한동안은 좀 조용히 계시더니 요즘에 발언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의 제 입당을 왜 이렇게 반대하는 걸까요? 네, 뭐 법정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뭐 당시에 계엄 당시에 당으로 모이라고 했다, 뭐 이런 얘기로 진실 공방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네. 사실은 이것도 논란이었지만 그 뒤에 한동훈이 복당하면 파국이 올 거다. 그 당에 얼씬도 하지 말아라. 이게 더 큰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뭐 차라리 창당하면은 박수 쳐주겠다, 뭐 이런 발언까지 했는데 결국은 이제 포스트 장동혁이 물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들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다만 어떤 방식으로 물러나고 또 물러난다면 그 이후에 당권은 누가 질 건지가 이제 앞으로 이제 고민의 이제 핵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안철수 의원이 당권 경쟁을 본격적으로 선언한 거다. 네. 지금 당권파가 흔들리고 있는데 흔들리지 마라. 나도 있다. 그러니까는 한동훈에 흔들리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네. 안철수 의원이 강력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인물만 다르지
없군요. 어디나 뭐 당대표 이후에 총선 공천권, 총선 승리 후 대선 주자, 대통령 뭐 이 로드맵을 너무 뻔하게 다들 보여주기 때문에 좀 신선하지도 않고 지루하고 그냥 밥그릇 싸움밖에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여야가 자, 좀 그런 면이 이 있죠.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네, 개혁신당, 국민의힘 간의 공방 중에 정의안 전 부산시장 후보의 이 피습 자작극 이게 이제 밝혀지고 본인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구속이 됐는데 공작설, 그러니까 당 차원에서 이거를 꾸몄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네, 일단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거 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사전에 선거 전에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제 뭐 경찰도 이 선거 전에 이제 알았다라고 얘기를 보도가 나오다 보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선거 전에 알았으면 이거 후보 보수 후보 단일화 했을 수 있고 보수 후보 단일화 했으면 부산시장 선거 이길 수도 있었던 거 아니냐. 결국은 부산시장 선거 패배의 책임을 갖다가 개혁신당에 전가를 하는 그런 모양새가 됐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도 발끈을 했어요.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거 그럴 일이 아니었다. 오히려 거꾸로 정의연 후보 사실은 국민의힘 중직자 아니었냐. 그럼 이거 당직자인데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러면서 서로가 이 부산시장 선거 패배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데 사실 이 논란은 친한계 징계의 아류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네. 당이 어려운 상황에 빠진 이유가 너네 때문이다. 뭐 이렇게 서로 책임을 들고 뭔 소리 하는 거냐. 너네가 잘못한 거지. 이러고 있는 건데 결국 이제 뭐 국민의힘과 이 보수 정당이 서로가 이제 주도권을 놓고 네 책임 내 책임 향후에 누가 주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책임 전가를 지금 서로 하나씩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사안 때문에 이준석 대표는 사실 그 당에 나와서 개혁 신당 아닙니까? 근데 개혁은 언제 보여주고 어디에 있느냐? 계속 이제 국민의힘과의 갈등만 밖에 나와서 표출한 그런 모양새인데요. 뭐 결과적이지만 또 예.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개혁, 그러니까 소위 보수 정당의 본류가 국민의힘이고 네. 그 안에서 당권을 잡고 공천권을 잡고 대권을 잡는 게 본류인 거죠. 그런데 거기서 쫓겨나 한 명씩 지금 쫓겨나다 보니 네. 이 주도권을 다시 되찾을 바깥에서 새 집을 차려서 그 집이 커져서 장사가 잘 되면 좋은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거대 양당 제도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이렇게 국민의힘 안에 이 상황에 따라서 이 바깥으로 나온 작은 집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네. 뭐 그런 형국이고요. 뭐 사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도 그런 의미에서는 비슷한 맥락이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뭐 앞서 이제 안철수 의원도 그렇고 이번에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사실 그 정치를 시작할 초반에 많은 국민들과 팬들의 기대감을 받았던 정치인들이잖아요. 새로운 정치 모습을 좀 보여주기를. 그런데 비슷하게 기득권 세력으로 옮겨가는 그런 비슷한 로드맵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씁쓸한 생각이 드는 청취자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다음 달 1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당대표 최고위원 선출 규칙을 놓고 과연 어떻게 결정이 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선출직 청년 최고위원 도입 이것도 새로운 변수군요. 네, 사실 그 전에는 뭐 지명직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2021년이었죠. 최고위원을 역임했던 박성민 당시 20대였던 최고위원이 청와대 1급 비서관으로 뽑혀간 일이 있었습니다. 네. 당시에 검증도 없이 20대가 1급 비서관으로 가다 보니 벼락 출세 논란이 있었고요. 결국은 민주당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추락하는 또 청년들이 멀어지는 또 하나의 사건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도 선출직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민주당이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 사실은 이제 뭐 그냥 바로 당에서 밀려나는 그런 모양새가 됐죠. 결과적으로 지명직 청년 최고위원이 당에서 신뢰를 얻지 못한 이유는 네. 절차적 정당성의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민주당 전준희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선출직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여기까지는 모두가 다 공감을 합니다. 자, 문제는 이 선출직이 현재 이제 민주당 최고위원 선출직 5자리입니다. 지명직 2자리인데 전준위에서 이 선출직 5자리 중에 한 자리를 청년 최고위원 선출직으로 내놔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중진들 입장에서 최고위원 출마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파이가 줄어든 겁니다. 5등 안에만 들면 됐는데 4등 안에 들어야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 꼭 선출직에서 해야 되냐, 지명직 한 자리 빼면 안 되냐, 이게 논란의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로는 청년 최고위원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게 인플루언서 정민철 후보인데 이분이 아무래도 이제 인플루언서 출신이다 보니까 인지도는 굉장히 높은데 문제는 또 다른 후보로 나오는 김영남 군인권센터장 같은 경우 사실은 이분은 이제 진보 진영, 개혁 진영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오신 분이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 너무 인지도 싸움으로 흐르는 거 아니냐. 그리고 청년 최고위원인데 왜 기성세대가 뽑느냐. 청년 당원들만 모여서 뽑아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란은 뭐 어떻게든 정리가 될 텐데 이제 결론은 선출직 5자리 중에서 빼느냐 아니냐. 그다음에 결국 후보로 나서면 이 청년 최고위원이 개파 갈등으로 흐르고 있는 당대표 최고위원 이 그러면 팀플레이로 참전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래서 같은 편을 먹어줄 거냐 안 먹어줄 거냐. 이런 게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전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없느냐로 흐를 것 같습니다. 예. 뭐 당권 경쟁을 짧게 듣겠습니다. 송영길 후보와 정청래 대표의 설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무슨 당을 어떻게 이끌겠다, 미래 비전, 국민들을 위해서 뭘 하겠다라는 얘기는 하나도 안 들리고 과거에 뭐 했잖아, 뭐 이런 누구랑 친하잖아, 뭐 이런 얘기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뭐 사실은 불가피한 면이 좀 있어요. 네. 지금 현재 2년 차 이재명 정부 2년 차의 민주당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뭐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원팀이 되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이견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 차별화의 한계점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메인 메뉴는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식당에 갔는데 메인 메뉴가 없고 네. 사이드 메뉴만 네. 계속 나오면 그 식당이 잘 될 리가 없죠. 예. 거대 여당인데 이런 식으로 메인 메뉴 없는 전당대회 계속된다면 뭐 지지층뿐만 아니라 특히 국민들의 실망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잔치집에 먹을 게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였습니다.